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제장의 급락, 이 공포의 장을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봐야 됐던 걸까요? 어제는 검은 월요일을 보냈는데 하루 만에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매도 사이드카였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라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6.8% 넘는 폭등, 코스닥은 4% 넘는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죠. 이 상승의 주축에는 또다시 반도체 투톱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에만 11%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내에서 또 SK하이닉스가 90만 닉스를 또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러한 강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기회를 좀 모색해 볼 만한 섹터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5시 50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1% 넘게 또 급등세 여전히 유지해주면서 주가 16만 7,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거진 9% 가까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3%, LG에너지솔루션 3%,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14% 넘는 주가 53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4%, 에코프로 BM은 2%, 알테오젠은 1.7%, 레인보우 로보틱스 6%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재건주 다시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렇게 3자 회동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진건설 로봇이 29.96%,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하나시스템, HD현대, HD건설기계, 미래에셋증권, 대동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스페이스X 관련된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이쪽으로 지분이 있는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늘 장에서 또 시세를 분출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애프터마켓에서도 30% 강세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JS링크, 네오셈, 원익머트리얼즈, 비나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급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워시향이 충격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아주 급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용수철 마냥 뛰어오르면서 양지수 하락폭을 모두 다 메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시장 에너지가 강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을 봐야 될지, 그 가운데서 상승할 만한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또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와는 정말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가 오프닝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6시 애프터마켓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하루를 정리를 하고 또 내일의 전략들을 세워보는 내일의 승부조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는 6% 이상의 강세가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 이상. 오늘의 증시를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재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 시간부로도 지금 11% 이상의 지금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인 당일자의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죠. 시장은 항상 좋을 때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케빈 오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자, 임기 시작이 4월달, 5월달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시간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케빈 오씨, 이 이슈,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확실히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의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야, 여기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여러 이제 국가들이 막 얽혀 있는 이란과 관련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게 되면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간밤에 있었던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뭔가 이제 이 갈등 자체를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 좀 나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조업 지수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미증시 한 1% 올라가기 때문에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미증시도 21선에서 막 간당간당 했었던 위치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1% 내외로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일단은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까지는 좀 나오지 않겠어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온 수급들이 코스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제 큰 폭으로 빠졌었잖아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부장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 그러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시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나쁜 내용들이 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어제자의 급락, 오늘자의 급등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 자체가 굳이 조금만 움직여야 되는 요 내용들에서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진폭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한 번쯤 시장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업종 간 외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순매수 제가 업종별로 한번 좀 나눠본 거예요. 딱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딱 누가 보더라도 기관도 보시게 되면은 2조가량 매수 들어온 게 바로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대형주 포지션 쪽에 상당 부분 큰 물량들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 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대형주 쪽의 포지션이
상당히 좀 크게 잡혀 있고 전기전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열의를 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변화폭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빨간색 선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전장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변동성 요인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보기 드물게 어제자의 급락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절동조로 변동성들을 크게 키웠던 그런 하루를 우리가 눈으로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6% 정도가 올랐잖아요, 지수가.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딱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1%예요.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10%에 준하는 9.28%로 지금 정규장에서는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22%고요. SK 하이닉스는 15%예요. 그 밑에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까지 보게 되면은 2%, 2%, 1%, 1%, 1%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10%대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지수는 왜곡이 되면서 훅 올라간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외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쏟아 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현재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일요일 날에 제가 한 주간의 전략들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녁 8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장이 이제 10시 반에 이제 딱 오전장에 이제 여러 가지 대응들 하고 이제 10시 반에 하루를 좀 정리를 하거나 오후장을 준비를 하는 시간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방입니다, 여러분들.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입장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 흐름들 한번 볼까요? 자, 어제는 굉장히 걱정스러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어제 제가 시황 얘기 드릴 때, 자, 우리 장대에 음봉 나왔습니다. 과연 20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거 고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무색할 정도로 막바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오늘자의 이러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기관 쪽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ETF 쪽으로 들어가는 개인들의 자금 자체 그리고 금융 투자를 거쳐서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이 물량 자체가 끊임없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이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올렸다 그리고 어제자의 급락, 오늘자의 급등 이 부분들이 사실상은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판단은 아니거든요. 물론 무한하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야, 우리 어제 4% 빠졌는데 오늘 6%로 그냥 다 씹어먹고 올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제와 같은 캐비너시와 관련해서 시장에 약간의 균열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들은 하방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전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서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애매해졌어요. 자, 코스피는 직전 고점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줬던 요 고가들을 아직은 돌파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준하는 더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중에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변화라든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 금투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억 가량 됐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중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겠지? 더 갈 수 있겠지? 분위기 좋잖아? 막 이런 생각들보다는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급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동성. 제가 여러분들
1월 달 시장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자, 돈 앞에 장사 없다. 계속 올리죠. 유동성이 뭘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믿는 구성이 누구다?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일관된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은 좀 사담이긴 한데 제가 방송 전에 가끔 가다가 우리 앵커님하고 시장 얘기를 좀 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코스닥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우리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더 올라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뭐 얘기했죠? 한계 기업 어떻게 시장에서 솎아낼 것인가. 근데 오늘 기사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상표 빨리 할게.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거시적인 정책을 시장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시 정책에 맞는 핀셋 정책, 마이크로 정책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정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여전히 시장은 아직은 달리고 싶어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채찍질을 가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역시나 맞서지 말고 가는 길을 잘 따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시장에다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 전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투심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늘 좀 귀를 쫑긋 세우셔가지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변동성들이 어제와 오늘 정말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꽂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매법들은 상존한다, 존재한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제 워시향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가져갔는데 빠르게 회복한 국내 증시였습니다. 타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도 우리 국내 증시가 월등하게 또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장중에 한번 매일매일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밤 8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시장을 어떻게 또 봐야 될지까지도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시장일수록 나도 한번 주식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책까지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한번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들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그리고 전자책까지도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전자책에 대한 인기가 오늘 또한 식지 않습니다. 사실 예. 주식 지금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차트나 혹은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매매법을 설정해야 될지 이 차트의 정석에 담긴 내용 예. 좀 간략하게라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산타처럼 선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정석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누구나 들어오시면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좀 오래됐는데도 뭔가 이제 정립된 부분들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 자료들을 좀 받으셔가지고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제가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원칙 들어가 있고요. 캔들입니다. 캔들. 네, 캔들 들어가 있어요. 캔들에 이제 의미가 있죠. 하루하루 발생되는 요 의미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 담겨져 있고요. 지지와 저항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5,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그동안에는 저항이었는데 한번 딱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5,000하고 1,000이 이제는 이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막 하면서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 끌어올리는 5,000 위에서는 그냥 사는 거야. 5,000 부근에서는 무조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다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3번 챕터에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스토캐스틱이에요. 제가 시황 얘기를 할 때 뭐 시장 뭐 6% 올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기술적인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에는 스토캐스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지표들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실전에서 이용하는 방법 다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뭘 살 건데 어느 지점에서 살 건데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받고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업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업종을 보게 되면 사실은 디테일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종목을 뭘 살 건데 대장이 뭔데 뭐 개별주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뭔데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타이밍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5번 챕터 실전 타점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게 되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더 가열차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또 자세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때 제가 활주로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활주로 기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3가지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들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퍼스트 클래스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수익률은 뭐 보시게 되면 잘 나와요. 예, 뭐 제가 여기서 뭐 생생내는 건 그렇고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만큼은 늘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도드라지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하이나마이크론, 원이큐엔씨, 뭐 파워로직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체크하세요라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 지수가 여러분들 4,000에서 지금 5,2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당연히 종목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요. 그 시기마다 어떠한 섹터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월 달 중순 이후, 21선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뭘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보게 되면 늦죠? 그냥 올라간 종목들을 사가지고 더 올라가 이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를 1월 달 내내 저와 함께 호흡하셨던 분들은 잠깐만 1월 중순서부터 최영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사라고 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일주일 동안의 퍼포먼스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너무 좋았고요. 심지어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45%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M디바이스 같은 경우 딱 일주일 만에 34%가 나왔어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일에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제가 첫 번째 퍼스트,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하이닉스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수가가 75만 원이죠.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75만 원 오니까 이거 매수하세요가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찍고 올라와야지 뭐다 여러분들? 시장이 반등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이고 시장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을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 교육방에서 어떤 분이 어제 75만 원에 사라고 했잖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SK 하이닉스를 자 우리 해가지고 매수 낼게요, 수익할게요. 막 이게 아니고 어제자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의 SK 하이닉스는 시장이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꼭 몰고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시장을 갈 거예요. 대신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점을 찍거나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침울하게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고 있으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볼게요, 여러분들.
자, SK 하이닉스 9%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 11% 올랐어요. 이 두 종목이 다 한 거예요, 오늘 시장.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6%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수 보면서 와, 많이 올랐어라고 하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6%가 그렇게 피부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차트가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SK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사이드로 기죠. 이러다가 어제 뺐다가 오늘 고점 만들고 외인하고 기관들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돌파를 시킬 거냐, 아니면 계속 사이드로 갈 거냐. 2월 달엔 이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도 섹터별로 계속 순환매 돌면서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장세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월 달 마지막 주에 발생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다시 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는 딱 잡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매수할 종목들이 딱딱딱딱 보이기 시작하실 거다. 아시겠죠? 큰 전략들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교육방에서는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12월 16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5일선하고 20일선에서 다 모였네요. 이거는 사야 됩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심지어 시총 1위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60%, 40%예요, 40%. 40%입니다. 이런 큰 종목들도 여러분들 타이밍 맞춰가지고 12월 16일 날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 이때가 언제? 여러분들 마이크론 실적 나왔을 때. 간단하죠, 여러분들?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잖아요. 마이크론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죠. 그리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이 세 명은, 이 세 기업은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 교육방에서 다 매크로에 집중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 제가 쓱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장 빠졌거든요, 어제. 근데 시장이 너무 빠지는 거에 시장이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별다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세 국가가 만나가지고 뭐죠, 여러분들? 종전을 위한, 합의를 위한 이 회담을 열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라고 해서. 오늘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차트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이드로 겼어요. 사이드로 겼습니다. 차트도 괜찮아요. 왜? 추가적으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내림도 없어요. 그러면 호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전진건설 로봇을.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오늘 뉴스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교육방에서도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볼까요? 이래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갔다고. 보이시죠?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팍팍팍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전진건설 로봇만 러우 재건과 관련된 종목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계 관련주들 다 같이 뛰겠죠? 그리고 뭐예요? 농기계 같이 뛰겠죠? 그리고 패널 관련된 종목들도 뛰겠죠? 그럼 뭐예요? 대동기어 뛸 거고, SY스테 뛸 거고, 전진건설 로봇 뛸 거고, TYM, 대동 이런 거 뛸 거 아니에요. 어제 사실상 여러분들 저와 함께 퍼스트 클래스를 같이 보셨던 분들은 오늘 전진건설 로봇이 뛰는 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죠. 우리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근데 심지어 교육방에서 어제 오후 장 막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5만 원대 초반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65,500원이에요. 어제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전진건설 로봇 이슈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지는 거에 시장에 뭐 사람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아니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딱 1박 2일 코스 만에 어때요?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또 변동성들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남들보다 빠르게 다른 시장의 참여자들보다 빠르게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고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증권주예요. 자, 증권주 여러분들 제가 1월 22일 날 우리 교육방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 전체를 산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뭐 증권주 하나 딱 찍어가지고 자, 키움이 좋아요, 삼성이 좋아요, 미래에셋이 좋아요. 물론 좋죠. 미래에셋은 오늘 2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물론 좋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방에서 자, 증권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거니 지수가 올라갈 거니 내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종목들을 선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체 인덱스를 산다라는 느낌으로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라는 이야기들을 1월 22일 날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거예요. 그 뒤에 차트를 볼까요? 키움증권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1월 22일 날. 여기 노란색 원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까지? 9%대 급등 나왔어요. 간단하죠?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지에 대한 원론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경험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시장이 빠지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대장이 딱 하나가 정해져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수 올라간대 뭐 기관에서 막 ETF 쪽으로 물량 들어간대 뭐 앞으로 더 지수 좋아질 거래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앉으셨다가 그냥 들리는 뉴스 보고 뭐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간대? 알겠어, 나 살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섹터분들,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올라가는 내용들을 보고 올라간다고 나도 해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뭐예요? 스페셜하게,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시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자, 요것도 1월 16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 16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성 엔지니 얘기 별로 잘 안 해요. 뭐 워낙 좀 이렇게 당일에 막 활기치고 다니는 중소형 종목군들이 많아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별로 시선이 안 가요. 근데 막상 뭐예요? 딱 열어봤더니 이래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오늘도 10%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10%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자리 여기잖아요. 언제? 자, 1차 돌파 나왔는데 눌리네요. 근데 눌리는데 여기를 지지를 못해. 그죠? 아쉽죠? 근데 막상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더니 뭐예요?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늘 활주로 기법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5일선하고 20일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는 매수 가담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어제 코스닥 지수가 3% 4%대 빠지고 뭐예요? 매도 사이드카 막 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지수 올라가면서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교육방입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타점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끔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디바이스예요. M디바이스는 여러분들 제가 1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M디바이스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1월 29일 날 히든 종목으로도 M디바이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샌디스크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저장장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ESSD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상 이 SSD 관련해가지고 제가 1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M디바이스가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가의 탄력도가 꽤 높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제가 이 퍼스트 클래스 요 리뷰 시간에서 M디바이스 말씀드리면서 몇 개 말씀드렸죠? 엑시콘하고 넥스틴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그 종목군들 오늘 다 급등했거든요. 자, MD바이스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9일 날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뭐예요?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MD바이스 한번 보세요. 히든 종목이나 2번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가의 탄력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소부장의 마지막 퍼즐은 뭘로 잡힌다? 저장 장치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뭐예요? 업종에 대한 브리핑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던 지점 자체가 여기. 그리고 돌파될 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리고 빵! 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상승은 거의 50%가 넘죠. 이 이틀 만의 상승으로도 20%가 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그냥 막연하게 차트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업종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것 뿐인 거지 제가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사실은 매크로도 신경을 쓰고요. 또 매크로 안에서 업종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업종에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전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올라갔네 수익 났네 이러고 보지 마시고 어느 지점에서 도대체 최영도 전문가가 봤는지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타이밍과 이런 논리들을 다른 섹터에도 또 뭐예요? 딱 이입시켜가지고 종목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도서관 가셔가지고 책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실전 사례들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가온칩스입니다, 여러분들. 요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1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차트 흐름도 볼까 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돌파될 때. 제가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 엄청 강조하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다? 삼성전자가 낸드, 디램 다 좋아요. 근데 의외로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 가온칩스도 그렇고 오픈도 그렇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종목 다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섹터 안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많이 날아갔었잖아요.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요 구간대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대에서.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 약간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밀리긴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가온칩스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끝내야지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차트의 정석에서 보면 3번 챕터가 뭐죠? 지지와 저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항으로 봤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했다가 여기서 밀리죠. 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수익 낼 수도 있고요. 조정 나오네? 됐어, 나는 수익 먹었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 지지를 받고 있네? 잠깐만. 다시 살아나나?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기업 2개 공부할 게 아니고 하나만 공부해두면 계속 수익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에서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딱 참여하시게 되면 오늘 급등주가 뭔데? 막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의 이 사이클들만 알고 계시게 되면 그냥 한 종목, 한 10종목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트레이딩 하셔도 돼요. 굳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10개, 20개의 능력, 30개의 능력, 40개의 능력을 찾으시게 되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패턴은 똑같거든요. 간단하죠. 이러한 얘기들을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뭐예요?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1월 26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LPDDR. 자, 지금은 뭐다? 저전력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젠슨하게 최근 나와서 뭐였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의 반도체는 저전력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조정 다 봤네요. 5일선하고 21선하고 맞닿는 자리입니다. 자, 이 지점은 체크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차트는 또 볼까 이래요. 여러분들.
빠바바바바바바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최영종무가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구나. 좋은 타이밍에서 따다다닥 얘기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거 눈에 딱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계속 우상향되는 패턴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주도되는 섹터들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HPS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HPSP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1월 27일 날 제가 HPSP 딱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가 탄력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사이드로 기면서 에너지 응축하죠. 5일선, 20일선 만나기 시작하면서 섹터하고 합심이 이루어지면서 합체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바바바방 뛰기 시작하잖아요. 오늘까지도 뭐예요? 물론 직전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아니긴 하지만 어제자의 음봉을 다 감싸 안는다고요. 이만큼 센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캔들에 대한 이해잖아요. 캔들에 대한 이해. 자, 어제자의 음봉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자의 시가를 뛰어넘는 상승 부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HPSB를 비싸도 내가 살게 라고 하는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섹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대장주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는 늘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6시에 여러분들 내일의 승부지 시간에서도 들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도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야기들을 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저와 함께 호흡하시고요. 또 10시 반 되면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니까 또 저하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들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짚어드렸는데 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트 클래스로 SK 하이닉스 드리면서 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선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오늘장에서 시장 큰 힘을 내주면서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9% 넘는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시장에 대한 생생한 흐름을 장 중에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요일 날은 저녁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또 교육 자료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는 교육도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장 중에 한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큰데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왜 늘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빨리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앞서 우리 뭐 봤죠?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가온칩스 막 이야기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 고점 돌파됐어요. 고점 돌파됐어요. 1차적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주가 조정 나왔는데 여기 지점들을 그동안에는 저항이었던 게 과연 이번에는 지지로 확인이 될 것인가? 이거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AD 테크놀로지는 뭐다, 여러분들? 이 기업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파운드리에 가장 가까운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딱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온칩스, 두 번째 AD,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안에 3대장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찌됐든 바닥을 확인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음봉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의 시장이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삼성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파운드리 쪽에서.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AD 테크놀로지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매수가는 37,5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43,000원입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부분까지 과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입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들? 21선이에요. 이 21선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아마 AD 테크놀로지가 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반도체 소부장들이 약간 변동성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매크로적으로 업종에 대한 손절 라인을 한번 정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빠르게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예요. 자, 한미반도체도 약간 좀 애매해졌죠. 그죠? 오늘 아마 한미반도체를 그동안에 여기서 매매를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수익을 실현시켰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더없이 좋은 타이밍에서 했지만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또 안타깝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오늘 일부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직전 고점을 못 넘기는 캔들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캔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자의 이 음봉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캔들이 그렇게까지 막 좋은 캔들은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있어서. 하지만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본도 아마 오늘 관련된 TC본도 관련된 내용들,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는 뭐에 포커스 맞추죠? HBM4에 포커스 맞추잖아요. 거기에서에 대한 비중 자체는 한미반도체가 가져갈 일정 부분은 가져가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만큼의 비중이 좀 실린다고 하게 되면 역시 이 TC 본더 시장에서, 이 본더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갖추고 있는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더 좋은 가격대에서 사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딱 맞닿는 가격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종목에 대한 소개도 분명히 좀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좀 뭔가 확장성을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9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여기입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여기를 회복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 라인은 1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히든 종목 사이드를 기다가 이제 막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5일선에서 좀 걸리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히든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 종목명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릴 거고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아낌없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